지연아, 엄마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갔니? 정말 엄마를 두고 떠난 거니? 소주잔을 기울이며 분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똑.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이니? 우리 지연이야?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분이는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보인 모습에 분이는 기절할 뻔했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지연이었거든요. 엄마, 저 죽은 거 아니에요. 제발, 저 좀 살려줘요. 과연 분이는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에도 행복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충청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어귀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죠. 정분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68살의 분이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허리는 구부정하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죠. 무쇠솥에 밥을 안 치고 큼직한 가마솥에는 사고를 우려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의 손맛을 믿고 찾아왔고 분이 또한 그들을 가족처럼 맞이했습니다. 분이의 하루는 정해진 루틴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고 국물을 우리고 반찬을 준비하죠. 그 와중에도 식당 벽 한쪽에 걸린 큰 사진을 자주 바라봅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과 검은 양복을 입은 사위의 결혼 사진이었죠. 사진 속 지연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입니다. 마치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분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마을 이장이 문을 밀고 들어서며 인사를 건넵니다. 분희는 환한 미소로 답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장님. 평소처럼 된장찌개에 공기밥 하나죠? 그렇습니다. 분희 씨 손맛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이장의 질문에 분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잘 지내죠 뭐. 신혼이니까 바쁘겠죠. 시댁에서 잘 보살펴주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분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외동딸 지연을 시집 보낸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딸에게서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처음 몇 달은 지연이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수다를 떨고 시댁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털어놓았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전화가 뜸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소식이 없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전화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신부가 친정과 너무 가깝게 지내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느라 바빠요.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지연이 한 말이었습니다. 분이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댁의 가풍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어딘지 무기력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이 한산해지자 분이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지연의 시댁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집안이 부유하기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가풍이 엄격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렸죠. 지연이 시댁 말이야, 며느리에게 참 까다롭다더라고. 맞아, 시어머니가 특히 엄하다고 하던데.
며느리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나?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분이의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분이는 일을 하던 손을 멈추고 지연의 사진 앞으로 다가갑니다.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웃고 있는 입술과 달리 눈빛이 어딘지 슬퍼 보입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를 잘못 본 거니? 아니면 정말 힘든 일이 있는 거니? 분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분이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통 지연 생각뿐입니다. 분이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분이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하지만 속마음을 감추기란 쉽지 않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손님들 눈에도 분이의 평소와 다른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항상 밝고 활기찼던 분이가 요즘은 자주 멍하니 있거나 갑자기 한숨을 쉬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거든요.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분이는 혼자 남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지연이가 새 가정에 적응하느라 바쁜 건지도 모르지.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달래려 해도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연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설거지를 마치고 분이는 소주 한 병을 꺼냅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지만 요즘은 자주 혼자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고요한 식당에서 혼자 마시는 술은 쓰디쓸 뿐입니다. 지연아, 엄마가 보고 싶다. 목소리라도 한 번만 들려다오. 분이는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딸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소주잔을 비우고 분이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을 열어야 하지만 오늘 밤도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았어요. 침실로 향하는 분이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걱정이 밤새도록 분이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분이가 지연을 그리워하며 보낸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식당 정리를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퍼집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라니 분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연이 시댁 큰아들입니다. 지연의 시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던 시댁에서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분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로 이 늦은 시간에? 어머니, 지연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분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이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지연이가 왜? 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연이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떠났습니다. 장례는 우리 쪽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지연이가 죽을 리가 없어요. 분이는 목 놓아 울부짖었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부스스한 머리와 붉게 부은 눈으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이 함께 따라와 주었지만 분이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지연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자 분이는 다시 한번 주저앉았죠. 지연아, 지연아, 엄마가 왔다. 분이는 영정 앞에서 절규했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분이를 위로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연이도 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이었지만 분이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서운한 마음만 들었죠. 빈소에는 생각보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시댁의 설명이었어요. 분이는 딸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미 화장을 마쳤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였어서요. 시아버지의 말에 분이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딸의 마지막 모습도 볼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례 절차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지연이가 생전에 간소한 장례를 원했다며 서둘러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 했죠. 어머니, 지연이는 심장이 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시영의 말에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는 건강했어요. 감기 한번 제대로 앓은 적이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분이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잘 모르셨나 보다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는 급성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의학적인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죠. 지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엄마 곁을 이렇게 떠나버렸니?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식당 문을 열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분이 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지연이가 하늘에서 걱정할 거예요. 이웃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분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분이는 소주병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왜 하필 자신의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더 자주 찾아갔어야 했는데. 분이는 자신을 탓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딸이 돌아오지는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고 분이는 겨우 식당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손님들에게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분이 씨, 많이 힘드시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마을 이장의 위로에도 분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분이는 지연의 사진 앞에 술잔을 놓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정말 가버린 게 맞니?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떠날 수 있니?
하지만 사진 속 지연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을 뿐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마음속에는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의심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식당은 겨우 문을 열었지만 예전의 활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손님들도 분이의 상심을 알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그날도 분이는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지연아, 엄마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갔니? 정말 엄마를 두고 떠난 거니? 소주잔을 기울이며 분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때로는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도 식당을 열어야 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누워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당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누가 올 리 없는데 분이는 술에 취한 탓에 환청이 들리는 건 아닌가 생각했죠. 똑똑똑.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분이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누구세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더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분이는 무서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가면서 분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지연이니? 우리 지연이야?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고요한 정적이 흘렀죠. 분이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지만 선뜻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지연이라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장례까지 치렀는데. 결국 분이는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보인 모습에 분이는 기절할 뻔했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지연이었거든요. 어떻게? 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 엄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분이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분명히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지연이야? 분이가 다가가려 하자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죽은 거 아니에요. 제발 저 좀 살려줘요. 지연의 절박한 목소리에 분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꿈이든 현실이든 상관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건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거든요. 지연아, 들어와. 어서 들어와. 분이는 지연을 끌어안으며 식당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지연의 몸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분이는 딸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연아, 정말 지연이구나.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하지만 지연은 계속 두려워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쫓아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문 잠궈요. 빨리 문 잠그고 불도 꺼요. 지연의 다급한 말에 분이는 서둘러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지연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죽었다고 했잖아. 장례까지 치렀는데. 분이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안 죽었어요. 시댁에서 저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요. 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걸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니? 지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시댁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분이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정신병원? 가짜 죽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 정말이에요.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억지로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지연의 절규에 분이는 딸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지연의 몸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이상한 약 냄새가 났어요. 지연아, 진정해. 엄마가 여기 있잖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지연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엄마, 시댁에서 저를 없애려고 했어요. 재산 때문에. 저를 방해물로 생각했어요. 분이는 점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만약 지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댁은 정말 끔찍한 일을 한 거였어요. 지연아, 차근차근 말해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분이가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간병인 중 한 분이 도와주셔서 겨우 도망칠 수 있었어요. 분이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딸을 지켜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시댁에서 지연을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이는 지연을 안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딸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친절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뭘 해도 트집을 잡으시고 시댁 가풍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 야단치셨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시댁이 까다롭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시집 오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를 무시하고 가족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계속 비난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제 정신 상태가 문제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분이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요?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댁에서는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시어머니가 울면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치료를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정신과에 갔더니 의사가 이상했어요. 제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만 듣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억지로 병원에 가두었어요.
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니? 너 멀쩡한데 왜? 엄마, 시댁이 그 의사와 미리 짜고 친 거였어요. 나중에 간병인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시댁에서 그 의사한테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지연의 말에 분이는 경악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요. 병원에서는 저를 강제로 약물 치료를 시켰어요. 온갖 정신병 약들을 먹여서 정말로 미치게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신이 또렷했는데 약을 계속 먹다 보니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졌어요. 지연은 손목을 걷어 보여주었습니다. 주사 맞은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강제로 주사도 맞췄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의식이 몽롱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전화도 못하게 했고 면회도 금지시켰어요. 분이는 딸의 손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낸 딸이 불쌍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댁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의사와 뭔가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 간병인들의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마치 저를 죽은 사람 보듯이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며칠 뒤에 간병인 아주머니 중 한 분이 조용히 알려주셨어요. 시댁에서 제가 급성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장례까지 치렀다고요. 분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재산 때문이에요, 엄마. 남편이 사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양자였어요.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양자라고? 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시댁에서는 저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중에 시댁 막내 아들이 술 취해서 실수로 흘린 말을 듣고 알았어요. 분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이 왜 그렇게 지연을 괴롭혔는지, 왜 없애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그 간병인 아주머니가 어떻게 도와주신 거야? 아주머니가 양심상 견딜 수 없다고 하시면서 어느 날 밤에 몰래 저를 탈출시켜 주셨어요.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서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시댁에서 저를 다시 찾아내면 이번에는 정말로 죽일지도 몰라요. 분이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시댁은 지연을 제거하기 위해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연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나쁜 놈들한테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분이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시댁이 이 정도로 치밀하고 악랄하다면 지연을 찾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내면 절대 그런 일 없어. 엄마가 목숨 걸고 너를 지켜낼 거야. 분이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을 다시 그런 고통에 빠뜨리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상대방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분이에게 달라붙었어요. 엄마, 시댁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분이와 지연은 숨을 죽이며 밖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시댁에서 지연을 찾아온 것일까요? 자동차 소리는 다행히 지나가는 차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분이에게 바짝 붙어 떨고 있었어요. 분이는 딸을 진정시키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시댁에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아,
우선 며칠만 조용히 있자. 그 사이에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분이의 바람과 달리 다음 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분이 씨,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없었습니까? 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일 말씀이세요? 지연이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이가 정신병원에서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혹시 여기로 온 건 아닌지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분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벌써 시댁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지연이는 죽었잖아요. 장례도 치렀는데. 이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시댁에서 하는 말이 지연이는 실제로 죽지 않았고 정신병으로 치료받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젯밤에 병원에서 도망쳤다고. 분이는 억지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직접 장례식장에서 지연이를 보내줬는데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댁에서 워낙 다급하게 찾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장이 돌아가고 나서 분이는 급히 지연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지연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날 오후 정말로 시댁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의 시엄과 조카 사위가 함께 식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분이는 지연을 뒷방에 숨기고 나서 이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영은 예의 바른 척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지연이 때문에 왔습니다. 혹시 어머니께 연락은 없으셨나요? 분이는 모른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는 죽었잖아요. 조카 사위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연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어제 밤에 도망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이는 연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심한 우울증과 망상 증세를 보여서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악화되어서 위험한 상태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께는 사별했다고 알려드린 겁니다. 시영의 말에 분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장례식은 뭐였습니까? 제가 직접 갔는데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지연이의 상태를 생각해서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서요. 조카 사위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해할 위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만약 어머니께 연락이 온다면 즉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분이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만약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댁 사람들이 돌아간 후 분이는 지연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연은 예상했다는 듯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날 저녁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정신병자였다더라. 그래서 시댁에서 숨긴 거구나. 혹시 우리 마을에 나타나면 위험하겠는걸? 분이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댁에서 미리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평소 단골이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마을 안악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이 언니, 지연이가 정말 정신병이 있었나요? 시댁에서 그렇게 말하던데.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는 멀쩡해요. 하지만 분이의 해명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영향력이 마을까지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분이는 딸을 달래며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졌고 식당 운영도 어려워졌어요. 며칠 뒤 조카 사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위협적이었어요. 어머니, 지연이를 숨기고 계시는 거죠? 분이는 부인했지만 조카 사위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지연이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법적 조치요? 지연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 죄로 어머니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운영도 어려워질 거예요. 분이는 이들의 위협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까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분이는 딸을 꼭 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분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어요. 시댁의 위협이 계속되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마저 차가워지자 분이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과 함께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아, 우리가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안 되겠다.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해.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너무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한다고. 분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고교 동창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는 지금 마을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분이는 지연을 단단히 당부하고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분이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으로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분이야, 오랜만이네.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김 변호사는 분이를 반갑게 맞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사실 도움을 청하러 왔어. 우리 지연이 일로. 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의 가짜 장례, 정신병원 감금, 그리고 지연의 극적인 탈출까지. 김 변호사는 듣는 내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야? 21세기에 이런 일이. 믿기 어렵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우리 지연이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이야,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야. 허위신고, 불법 감금, 의료진과의 결탁까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일이지. 그럼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지연이가 직접 겪은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해. 분이는 집으로 돌아가 지연에게 김 변호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방 한구석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이게 있어요. 이게 뭐니? 정신병원에 있을 때 몰래 적은 일기예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공책과 펜을 주셨거든요. 분이가 일기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지연이 겪은 끔찍한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당한 학대, 강제로 투여된 약물의 이름, 시댁 사람들과 의사의 대화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연아, 이걸 언제 이렇게 자세히? 정신이 또렷할 때마다 조금씩 적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분이는 딸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연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알약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니? 강제로 먹인 약이에요. 몰래 입안에 숨겨뒀다가 뱉어서 모아둔 거예요. 나중에 검사하면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김 변호사는 지연의 일기와 약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특히 이 일기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빙성이 높아. 하지만 김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만치 않을 거야. 돈도 많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그래도 해야지. 우리 지연이가 당한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우선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며칠 뒤 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믿기 어려워했지만 지연의 일기와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이 정도 증거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시댁에서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카 사위가 분이를 찾아와 협박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지연이는 정신병자라고요. 법정에서도 그렇게 판정 날 거예요. 하지만 분이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만나죠. 누가 거짓말하는지 밝혀보자고요. 그러자 조카 사위는 더욱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지연이를 도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정신병자를 숨겨준 죄로 말이에요. 분이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김 변호사와 함께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도와준 간병인 아주머니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지연 씨, 그분 이름이나 연락처를 기억하세요? 박순자 아주머니였어요.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리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거든요. 김 변호사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박순자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다행히 박순자 씨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박순자 씨는 지연을 보자 반가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 씨, 정말 무사히 잘 계셨구나. 걱정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아주머니,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박순자 씨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돈을 받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분이와 지연에게는 강력한 증인과 증거가 생겼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어요. 이제 승산이 있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지만 시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시댁에서는 예상대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고 언론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정신병 환자가 허위 주장으로 선량한 가족을 모함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이와 지연을 믿어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시댁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김 변호사는 분이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만만치 않아. 벌써부터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우리도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해. 재판날이 다가오면서 분이와 지연은 밤낮으로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정확히 증언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했고, 분이는 딸을 격려하며 함께했어요. 지연아, 무서워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법정에서 시댁 사람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공포였거든요.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괜찮아.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잖아. 내가 직접 쓴 일기와 박순자 아주머니의 증언까지 있어.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시댁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타났지만 분이와 지연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서자 지연은 긴장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자신을 쏘아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분이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시댁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지연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우울증과 망상 증세로 인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시댁 변호사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와 병원 기록들을 제출했습니다. 모두 지연이 정신병 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은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을 감금으로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선량한 가족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지연이는 결혼 초기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거나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는 지연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충격을 줄까봐 이번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발당하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시댁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 분위기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 변호사가 반박할 차례였어요. 재판장님, 지금 시댁에서 제출한 진단서와 병원 기록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지연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지연 씨가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직접 작성한 일기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은 일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는 지연이 당한 학대와 강제 투약, 시댁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또한 이것은 피해자가 강제로 복용하게 된 약물입니다. 김 변호사는 지연이 몰래 보관해둔 알약들을 제출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약물들은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정신병 치료제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제 지연이 직접 증언할 차례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시댁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첫마디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은 시댁에서 저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이 양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고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길까봐 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들을 차근차근 증언했습니다. 강제 투약, 가짜 장례식, 그리고 간병인의 도움으로 탈출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시댁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망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양자 운운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중요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호적 등본입니다. 지연 씨의 남편이 실제로 양자로 입적된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있었거든요. 이어서 박순자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 정신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지연 씨는 전혀 정신병 환자가 아니었어요. 멀쩡한 사람을 억지로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의사와 시댁의 결탁, 강제 투약, 그리고 지연의 탈출을 도운 이유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양심상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연 씨를 도와 탈출시켜 드린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점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의 막내 아들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내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연 형수를 없애려고 했어요. 형이 양자라서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데 형수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댁 사람들은 막내 아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없애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댁의 범죄가 당사자의 입으로 직접 폭로된 거였어요.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신고, 불법 감금, 의료진과의 결탁을 통한 사기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조작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행위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이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재판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시어머니에게 징역 3년, 시영에게 징역 2년 6개월, 조카 사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결탁한 의사에게는 의사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시댁 사람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을 폭로한 막내 아들만이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 지연 씨에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나자 법정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와 지연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분이는 딸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연도 울면서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재판 후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을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미안해하며 찾아왔어요. 분이 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몰라봤네요. 지연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정말 억울했겠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가 이어졌고 분이와 지연은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분이는 다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함께였어요. 모녀가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분이와 지연의 밝은 인사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사람들이 더욱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고 있었거든요. 분이 언니, 된장찌개 2그릇 주세요. 지연이도 요리 솜씨가 좋네요. 어머니 닮았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지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소중함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지자 분이와 지연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에 지연의 결혼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이제 모녀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지연은 맑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예전의 공포나 불안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 우리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분이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딸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무렵 김 변호사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분이야, 지연 씨, 어떻게 지내? 변호사님 덕분에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지연이 고마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니? 김 변호사의 질문에 지연이 답했습니다. 배상금으로 식당을 좀 더 크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일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지연은 정말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지연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한 달 뒤 식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정이 넘치는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분이와 지연이 함께 만드는 음식에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분이와 지연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범하지만 정말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하다. 우리 지연이와 함께 있으니까. 분이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밤이 되어 식당 정리를 마치고 분이와 지연은 나란히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연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분이는 생각했어요. 죽었다 돌아온 내 딸. 이제라도 지켜낼 수 있어 다행이다. 우리의 삶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통 끝에 찾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모녀에게는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잔잔한 국수 한 그릇 위에 눈물이 떨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기로 이겨낸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